세상을 바르게 보는 눈, 미래를 향한 열정 모두를 위한 중심 잡힌 이야기, 신경민의 시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장동 1심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법적 의미는 이미 보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정치적 의미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장 조영우 부장판사의 판결을 보면 한마디로 파렴치한 업무상 배임에 대해서 매우 무겁게 단죄해야 한다는 뜻이 분명합니다. 시청 수뇌부와 민간업자 사이의 공모관계에서 비롯된 배임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장기징역형의 법정 구속에 거액 추징금을 때렸습니다. 만약 이번 재판에서 제외가 됐던 성남시 수뇌부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면 아마 유동규, 김만배의 징역형 8년형보다 2배에 가까운 징역형과 즉각 법정 구속 그리고 거액 추징금을 면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재판부는 성남시 수뇌부 가운데 정진상과 김용의 혐의를 직접 거론함으로써 이들은 꼼짝 못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알았거나 관여 여부를 알 수 없다는 등 조심스럽게 말을 아꼈습니다. 동시에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실장과의 긴밀한 관계와 관련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두 사람 관계가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이화영 재판과 구조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 시장의 대장동 관련에 대해서는 유죄 여부를 말하지 않을 테니까 이 시장이 이제 앞으로 언젠가 있게 될 자기 재판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죠. 재판부는 이 어려운 대목을 슬쩍 빠져나가면서 미래에 맡긴 겁니다. 판결은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이 무거운 단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고 무력화된다는 사실도 깔아놨습니다. 만약 배임죄 폐지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파렴치한 범죄자가 모두 감옥에서 풀려나고 거액의 추징금도 내지 않아서 돈을 챙기게 되는 사태가 국민 눈앞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감옥에 있는 배임죄 범죄자들은 아마 환호작약하면서 박수를 칠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앞으로 배임죄를 저지르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예비 범죄자들은 미리 좋아하고 안도하면서 착착 범죄를 꾸미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장동 1심 판결로 배임죄 폐지로 벌어질 현실을 전 국민이 미리 보기와 시청각 교재로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국민이 잊을 수 없는 현장 체험 학습을 한 셈입니다. 이게 바로 사법체계 붕괴의 일단입니다. 대장동 2심이 연초부터 시작되면 이 현장 학습은 복습으로 계속될 겁니다. 지금 이건 관련자들이 짐작하지 못했던 판사가 만들어낸 의외의 사태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할 경우 바로 현장 학습을 한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겁니다. 우선 관과 민의 이런 파렴치범을 단죄할 수 없게 될 경우 보완책을 함께 내놓으란 요구가 있을 것이고요. 배임죄 폐지가 대장동 공범 구하기 프로젝트가 아니란 점을 동시에 납득시켜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쉬울까요? 설명과 납득이 모두 쉬워 보이질 않습니다. 대통령과 정당 지지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 분명하죠. 그런데 대장동 1심 판결을 전후해서 서울고등법원장의 대통령 재판 재개 가능성 발언이 있었고 민주당의 소위 이른바 국정안정법 추진이 시기적으로 겹치면서 묘한 정치적 의미를 증폭시켰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정치적 함의가 큰 사안에서 더구나 현직 대통령과 직접 연관된 재판을 맡을 경우 판사는 정말로 무척 외롭습니다. 지휘부나 선후배 누구와도 상의도 할 수 없죠. 토론도 할 수 없죠. 심지어는 하소연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장동 1심 재판장과 판결을 평가하면
큰 용기를 내지 못하고 조심 운전을 했죠. 그래도 작은 용기를 내서 배임 피고인 엄단 그리고 법정 구속 판결을 내린 흔적을 보였습니다. 작은 용기는 맞습니다. 만약에 큰 용기를 내서 대통령 관련을 정면으로 판단했다면 엄청난 파동이 일어났겠죠. 대통령과 극렬 지지 세력 입장에서는 섬뜩한 일이죠. 이번 판결이 작은 사고로 일단 보여서 안도하겠지만 판사 한 사람이 일으킬 사고는 예고 없이 일어난다는 경고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이런 판국에서 서울 고등법원장은 국감에서 이재명 선거법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시끄러워진 거죠. 고등법원장의 답변은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이지만 듣는 입장에 따라서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이런 느낌을 줬습니다. 곧 있을 법관 인사에서 대통령이 피고인인 선거법 파기 환송심을 비롯해 5개 재판에서 새로 부임할 판사나 이미 맡은 판사가 마음을 바꿔서 고등법원장 말대로 재판 재개를 결정한다면 재판은 그냥 다시 열리게 됩니다. 우리들 말로는 재판 중단이라고 하지만 법률적으로는요 아주 간단해요. 재판 기일 추후 지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날짜만 슬쩍 잡으면 됩니다. 이거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만약에 원칙에 매우 충실한 판사가 이런 재판을 맡거나 정치적 야망을 가진 판사, 곧 튀는 판사가 이런 재판을 맡게 된다면 돌발 사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현실 재판부에 이런 판사가 존재할 것 같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재판중지법, 일명 국정안정법 추진을 했던 민주당 사람들은 이 법 추진과 함께 법관 인사권을 대법원장으로부터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확실하게 그렇게 보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대통령을 보호하고 과격 지지자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본 사람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정청래 대표 같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정작 대통령 본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일단 시간상 아직 급하지 않아요. 그리고 시기상 지금은 다른 논쟁거리를 만들지 말고 외교에다가 방점을 줘야 한다고 본 겁니다. 또 이 법은 불가피하게 만약에 추진이 된다면 헌법 84조에 어긋난다는 위헌 논쟁에 들어가게 될 거고 이런저런 일련의 움직임에 만약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침묵할 경우 탄핵 사유로 오점을 남기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리하지만 정청래 대표를 면전해서 면박을 주는 회견을 한 게죠. 이제 일련의 사태는 시작일 뿐이고 사법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대장동 1심 재판은 44년을 끌었죠. 2심 재판도 연초부터 또 시작하게 되면 볼만하게 될 겁니다. 2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겠죠. 검찰은 지금 조직이 흔들리기 때문에 공소 유지를 걱정할 만큼 함께 흔들릴 겁니다. 재판부도 대법원장과 함께 앞날을 짐작하기 힘들 겁니다. 정치권을 비롯해서 외부는 재판을 뿌리째 흔들어 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 재판은 불가피하게 정치적으로 흘러갈 겁니다. 재판부가 중심 잡아야죠. 여론과 언론이 예의주시하면서 사법부 독립을 위해 힘을 모아줘야 할 때입니다. 우리 사법체계 어디로 갈지 계속 궁금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